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대표 파트너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보기란 밑에 보시게 되면 텔레그램 채널이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에서 이제 간혹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들을 이제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좀 올릴 테니까요. 그것도 좀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마이너스 3.6%, 공포지수 VIX는 29. 숫자만 놓고 보면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위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숫자보다 해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공포의 중심에서 데이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 숫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일막시장의 실제 움직임 숫자, 해석부터 시작. 이번 주 미국 4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2.7%, S&P 500 마이너스 2.4%, 나스닥 마이너스 3.6%.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채권 금리의 상승과 자금의 이동 속도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1.4%대 상승, 자금은 리스크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공포장이라 불리지만 실제론 포트폴리오 조정이 시작된 구간이에요. 주식이 하락하고 채권이 오르는 구도는 위험 회피보다 재분배에 가깝습니다. 즉,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막 수급과 심리 공포의 구조 분석. 공포지수 VIX가 2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는 극단 공포로 진입 직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30을 넘지 않았다는 건 시장이 패닉이 아니라 방어 준비 단계라는 뜻이에요. 이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는 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다는 것. 최근 5거래일 기준 외국인 선물 순매수 전환, 기관 현물 순매수 증가가 확인됩니다. 이건 공포가 끝나가고 있다는 초기 시그널이에요. 즉, 지금은 숫자보다 수급을 읽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산막 하락장 속 플러스 종목의 의미. 시장 전체가 빠졌지만 일부 기업은 올랐습니다. 이건 대세 하락이 아니라 시장 분리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AMD는 오픈AI와의 칩 공급 계약으로 30% 급등, 넷플릭스는 실적 기대감으로 5% 상승, 펩시는 경기방어 섹터 중에서도 3.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실적, 계약,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는 기업. 시장은 지금 스토리주가 아니라 팩트 기반의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공포장은 언제나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로 돌아가는 시기죠. 사막 섹터 로테이션 유틸리티의 부상. 섹터별 흐름을 보면 시장의 체온이 바뀌고 있습니다. S&P 500 내 유틸리티 섹터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소비 순환은 마이너스 3.7%, 반도체 마이너스 5%, 혁신 ETF는 마이너스 6% 하락했죠. 이건 위험 회피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중심의 이동이에요. 투자자들은 성장주에서 방어형 섹터로 자금을 옮기며 자산 배분의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균형을 잡는 중이에요. 지금의 유틸리티 강세는 단기 피신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의 밑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오막 기술적 구조 에너지의 수렴 구간. 기술적으로는 과열 해소 단계에 있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4.9%, 테슬라도 단기 조정.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애플은 상승 채널 내 지지선 유지, RSI는 4045 구간에서 수렴 중, MACD는 하락 모멘텀 축소. 즉, 가격은 눌렸지만 에너지는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하락이 멈추는 구간은 항상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이 낮아질 때 시작됩니다. 지금이 그 바닥 압축의 초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막 환율과 자산 방어력. S&P 500이 2.4% 빠졌지만 달러원 환율은 1.6% 상승했습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 손실이 약 0.8%로 제한된 셈이죠.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계좌의 방패입니다.
특히 글로벌 ETF 미국 주식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환율의 보호 효과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7막 정책 변수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 이면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통제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나왔죠. 이건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AI 공급망을 둘러싼 기술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냈고 트럼프는 반대로 AI 칩과 소프트웨어의 통제 강화로 맞받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조정은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산업 패권 재편의 과정이에요. 이런 시기엔 자국 생산 기반이 있는 기업, 중국 의존도가 낮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8막 AI 인프라 투자 확대 돈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엔비디아, AMD, 오라클, 오픈AI는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GW 이상, 이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400개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AI는 텍스트에서 이미지, 이제는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의 SORAE, 젠슨 황의 XAI 투자, 모두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결론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자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정은 AI 산업의 체력을 점검하는 구간이에요. 구막 공포 속에서도 숫자는 방향을 말한다. 지수가 빠질 때 중요한 건 얼마나 하락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 버텼는가입니다. 지금 시장의 데이터가 말합니다. 거래량이 줄며 가격이 버틴 종목,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 종목, 실적이 확인된 섹터, 이 세 가지가 다음 랠리의 중심이 됩니다. 공포는 감정이지만 숫자는 객관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판단하면 손실을 키우지만 숫자로 읽으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신막 전략과 철학 리밸런싱의 타이밍. 지금은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구간에서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실적 없는 종목은 줄이고 현금 흐름 배당 방어력이 있는 종목은 지키며 새로운 주도 섹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의 말을 떠올리세요. 꽃을 꺾지 말고 잡초에 물 주지 마라. 공포장이야말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6%, 공포지수 29. 숫자는 두려움을 말하지만 해석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식 조정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악재로 셧다운 악재 제기될 것입니다. 현금 비중 확대 인버스 매수 전략입니다. 가장 매수하고 싶은 자리가 매도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대표 파트너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보기란 밑에 보시게 되면 텔레그램 채널이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에서 이제 간혹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들을 이제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좀 올릴 테니까요. 그것도 좀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대장주는 이제 앞으로 어떤 주식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이상하게도 지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별 체감이 없어요. 오히려 손실보는 치는 분들이 많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주식이 어떤 주식들이 대장이 되고 정책이라든가 유동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많이 올라왔는데 주식들은 좀 많이 못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 장기화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지만,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 양세가 좀 지속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의 돈은 주식시장이 아닌 부동산 시장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책,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정책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가 되고요. 퇴직연금이 주식 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 그러니까 부동산을 규제를 하고 이 부동산의 대기자금인 200조 원이 주식으로 이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는 경제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대에서 주식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흥미로운 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9만 원, SK 하이닉스가 40만 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물려서 본전이 되자마자 팔아버리는 그런 것 같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축소가 되고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년에 주총 시즌 이후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게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차이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는 개인들의 그 매도 포지션이 좀 맞다라고 보여져요. 너무 성급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주의 조건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반도체죠. 슈퍼사이클 밸류에이션이 아직 남아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는 너무 지금 과열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이 탄탄한데도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는 이제 유동성 형태가 시작이 되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주식 예탁금이 늘어나고 시장이 지금 역사상 코스피가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많고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여기 종목군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책입니다. 시장의 정책.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가격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식시장의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상법 개정, 배당 확대, 지배구조의 투명성. 그래서 전체 주식시장의 신뢰, 투명이 바뀌어가고 있다. 자본의 힘으로 회사가 바뀌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주주권을 행사하고 결국 돈의 효율성이 시장 전체를 개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 쪽에서의 이런 정책이 시장을 크게 바꾸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코스피가 역대 사상 최고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식들의 상승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종들을 한번 좀 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도 구독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하반기에는 당연히 이 업종이 움직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명절 전에 LG에너솔루션 보시게 되면 급등했죠.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의 우량주를 하실 분들은 LG에너솔루션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ESS 시장에서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럽이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지금 유럽 시장에서 ESS가 거의 중국 업체들이 독과점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뚫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미국 시장은 이미 이제 중국은 ESS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에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만약에 우량주는 LG에너솔루션,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악재가 있어가지고 주가 좀 상당히 못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좋아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뭐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소부장 관련해서 뭐 특히 그런 것들이 좋겠죠. 현대차, 기아차의 협력업체이면서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뭐 그런 회사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정책과 유동성이 플러스가 돼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될 업종은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섹터가 하반기를 이끌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